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이 혁명적 변혁의 시대에 일본 조선산업 부활하는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쓰비시 조선소가 CCUS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하고 이걸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명목으로 CCUS 사업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실전 선박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제 보도됐습니다. 우선 이 사실 정리하고요. 관련된 쟁점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의 미쓰비시 조선소 이게 산유 카이젠이라는 일본 해운 기업하고 아주 재미있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할 실정 선박의 데몬스트레이션 테스트십 이걸 건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일본 내에 CCUS 관련 기관들이 다수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요. 내년 23년 하반기 인도를 목표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모노세키 조선소에 있는 이노우라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25일 영상에서 중공의 DSIC 대련 조선소가 사상 최초로 7,500 큐빅미터급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거 두 척을 수주를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을 다루었었는데 이 배는 24년 1분기 인도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이 내년 하반기 인도하면은 사상 최초의 타이틀을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 선박의 사양은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 실정선은 ENAA라는 곳 엔지니어링 어드밴스먼트 어소시에이션 오브 자팬 여기서 용선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외에 3개 기관 K라인하고 니폰 가스라인하고 그다음에 대학 하나가 추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제 여기서는 각종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비용 절감하고 안전하게 대규모로 장거리로 이렇게 운송할 수 있도록.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식품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 사이에서. 그런데 이번에 새로 건조되는 이 액화 이산화탄소 선박은 특별히 CCUS 목적으로 건조되는 그런 최초의 배가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디자인에서부터 건조까지 화물창 시스템이나 가스 취급 기술이나 모든 것을 미쓰비시 조선이 책임지고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이겁니다. 미쓰비시 조선소가 머린 퓨처 스트림이라는 일종의 성장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해양 산업에서 탈탄소와 관련된 기술 혁신을 미쓰비시 조선소가 주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생에너지 이용한다든가 해양 관련해서 주로 풍력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카본 리사이클링, 카본 리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한다는 개념이니까 CCUS,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밸류체인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한 가지 목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자율운항 기술 압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7일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일본이 사상 최초로 컨테이너선하고 페리선 대상으로 자율운항 해상 실정 성공한 거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안 보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LNG 관련 선박, 특히 LNG 운반선 이거 가지고 지금 세계 1등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나 뭐 이런 것은 별로 돈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앞으로 수요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연간 대략 한 367억 톤이 지구상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나라가 많이 배출하느냐 순서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2016년 기준이어서 중공,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뭐 이런 순서입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 또는 탈탄소 정책, 이 목표가 뭐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일단 위 수준에서 더 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성장하더라도 저 수준에서 더 늘지 않아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줄여야 되는 거죠. 줄여야 합니다. 그렇죠? 저것보다 더 줄이되 우리는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되고, 이쪽에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딜레마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탄소 사용하는 걸 전제로 경제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탄소 사용을 줄이면은 경제 성장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제는 성장하되 탄소 배출은 줄여라. 이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목표를 지금 전 지구촌이 합심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긴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는 이 CCUS가 탄소 중립 실현안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수단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제 포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포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사진 보시면 미국이나 아니면 스위스에서 그 장치를 개발해서 아이슬란드에 지금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DAC, Direct Air Capture라고 해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바로 채집을 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지금 이미 실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돼서 거기 이제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튼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포집이 일어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그 원천에서 발생 원천에서 이제 포집 노력이 집중될 텐데, 그런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대부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용률은 극히 낮기 때문이고, 탄소 리사이클이 제대로 되려면 이용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이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장이 주가 되는데, 포집 장소와 저장 장소 또는 이용 장소는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이송 수단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가까운 곳은 파이프라인 이용합니다. 파이프라인 이용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저장 장소를 지금 떠오르는 곳이, 가령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동해 폐가스전에다가 한국 여러 곳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거기에다가 저장하는 지금 시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노르웨이 같은 데도 대규모 매립지 운영을 한다 그러고, 주로 대규모 해저 가스를 퍼올리고 원유를 퍼올리고 남은 빈 공간에 매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해저에 갖다 묻어버리기 위해서는 파이프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도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만 대규모 CCUS 프로젝트가
지금 한 26건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포집돼서 쌓일 거 아닙니까? 이거 일정 이상이 되면은 재사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제 매립지로 옮겨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특수 운반선, 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요만 유럽 여기에서만 2030년까지 대략 한 20척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일본도, 중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산화탄소가 고정된 장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뭐 화학공단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 포집기, 요 실정 설비 계속 가동 중이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 평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포집 활동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한국은 그 매립할 장소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가스전 그 이제 곧 거기가 종료가 되니까 거기다가 갖다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필요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사진을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액체로 존재하는 압력과 온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지금 영하 163도에서 이제 액체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영하 163도에서 천연가스 다루는 기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 사진을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범위, 압력과 온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낮은 온도도 아니고요, 극저온도 아니고, 그래서 최적 압력과 온도의 조합이 가능한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범위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누설 없이 최적하다는 것은 가장 값싸게, 가장 안전하게 이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설 없이 최적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이 화물창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운반선 자체를 가장 최적하게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자율 운항 방식으로 운항하는 거, 이거 전부 우리가 주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미 그 상업적인 동기로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상업적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한국이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을 지금 해야 할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삼성중공업 IR 자료 같은 걸 보면은 곧 수주가 주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 승인 다 받았다. 뭐 이런 어떤 IR 자료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가령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거 투자 펀드 같은 거, 선박 펀드를 결성을 해갖고 국내 조선사에 실정 선박을 발주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경험을 쌓아두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 강하게 듭니다. 비록 일본이 선수를 쳤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면 뭐 일본보다 먼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쌓아가는 것이고, 또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지 어떤 기술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나타나고, 그게 바로 실정 테스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기업 환경이라는 것은 탄소 포집을 안 하면 벌을 받고, 탄소 포집을 잘하면 상을 받는 이런 기업 환경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체 탄소 포집은 지속적 성장의 필수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CCUS 이 밸류체인의 핵심 도구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에서도
한국이 압도적 1등을 유지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필요한 것들 한 발 앞서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